안녕하십니까. 빛골 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접지 방식 중에 우리가 직접 접지 진행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직접 접지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 직접 접지는 비접지와 다르죠. 일단 직접 접지 할 건데, 이 직접 접지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 일단 얘는 초고압 계통입니다. 초고압. 얘는 반드시 초고압 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접지 방식입니다. 초고압 계통이죠. 초고압 계통.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초고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100kV 이상을 말해요. 100kV 이상. 우리가 초고압이라 하는데, 그럼 보통 여기에서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죠? 154kV라든지 154kV라든지 혹은 345kV라든지 혹은 765kV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통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요 직접 접지는 반드시 또 무슨 결선되어 있다? 우리는 Y결선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Y결선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A상으로 빼고 여기를 B상으로 빼고, 자, 여기를 뭐라 빼자? C상으로 이렇게 빼자.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가 A상이고 여기가 B상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C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정정 용량 C가 존재한다. 얘도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정정 용량 C, 얘도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정정 용량 뭐가 존재하죠? C가 존재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Y니까 우리가 X, C분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C가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죠? 오메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C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요 C는 지금 얘가 CS니까 여기를 CS로 표시를 하죠. 근데 C가 지금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정정 용량이 몇 개 있어요? 병렬로 3개 있죠. 그럼 여기 앞에 3을 적어도 되는데 요 앞에 숫자를 그냥 앞으로 상수처럼 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3오메가 CS분의 뭐가 된다 여러분들?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금 여기가 3CS니까 우리 정정 용량은 저항의 직렬 접속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병렬 접속이랑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오메가 CS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얘는 직접 접지니까 요 중성점 접지를 이런 식으로 중성점을 접지하게 되면 짧고 굵은 연동선을 이렇게 접지를 하고 어디에다가 대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한다? 접지를 실시한다. 근데 이때 이 접지 도체를 우리가 앞으로 임피던스라 그러고, 그때 요 임피던스를 우리가 부를 때 앞으로 뭐라 부른다? 0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임피던스가 뭐다? 0이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한다? 직접 접지 형태라 부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직접 접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여기서 직접 접지의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직접 접지는 일단 요 A상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을 한다. 그럼 완전 지락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락 전류는 비접지는 전부 다 1로 갔었잖아요. 근데 직접 접지는 이렇게 중성점에 대지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락 전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지락 전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대지를 타고.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락 전류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얘를 1번이라고 보고 얘를 우리가 2번이라고 본다면 요 지락 전류는 거의 대부분 전부 다 몇 번으로 갑니까? 1번으로 가죠. 그럼 모든 지락 전류가 1번으로 가는 이유가 뭐가? 이 접지 도체의 뭐가? 임피던스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류는 흐르기 쉬운 데로 가니까 여기에 있는 정정 용량보다는 이 접지 도체에 흐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일단 요 직접 접지는 고장 전류라고 하죠. 고장 전류. 여기서 같은 말은 고장 전류랑 같은 말을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해? 지락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락 전류이자 요 고장 전류는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대단히 크다. 왜 대단히 크다? 접지 도체에 있는 임피던스가 뭐에 가깝기 때문에?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고장 전류이자 지락 전류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를 살펴보시게 되면,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아까 비접지와 마찬가지로 일선 지락이 발생하잖아요. 일선 지락 사고 시 이상전압이죠. 이상전압 루트 3배죠. 루트 3배가 얘는 발생하지 않죠. 루트 3배가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하지 않는다. 왜 그럼 얘는 비접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상승하지 않냐? 이 이상전압이 요거죠. 지금 거의 대부분 1번으로 지락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 지락전류인 이 고장전류가 이렇게 대지를 타고 이 접지도체로 가겠죠. 그럼 이 전류가 다시 어디를 타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어디로? 대지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류가 땅에 우리가 파묻혔을지어도 이 전류는 계속 대지를 통해서 도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상전압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 여기 이 중성점을 기준으로 중성선을 뺐다는 가정하에 요 전선과 대지 사이, 전선과 대지 사이, 여기도 요 전선과 대지 사이에 삼상 평형은 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전압인 루트 3배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있죠. 요 2번 일선 지락 사고 시 이상전압이 루트 3배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얘가 오로지 이 중성점을 설치했기 때문에 얘를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성점을 접지하면 이만큼 우리가 이득을 보니까 루트 3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곧 중성점에 뭐라 볼 수 있는 거죠? 접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성점의 접지 목적이자 얘는 직접 접지에 뭐라 볼 수 있는 거야?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제가 세트라고 했었죠. 우리 비접지 생각해 보세요. 비접지는 일선 지락 사고 시 이상전압이 루트 3배가 상승한다,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저런 레벨을 올려줘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반대니까 루트 3배가 상승하지 않으니까 직접 접지를 했을 때는 각 계통의 뭐다 여러분들? 절연 레벨이라고 하죠. 요 절연 레벨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절연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겠어?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점을 뭐 했기 때문에 접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절연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재에 보시게 되면 중성점의 접지 목적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요 내용에 적혀져 있을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중성점의 접지 목적이자 이게 직접 접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같게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또 이런 말 있죠. 변압기를 단절연 변압기로 채용이 가능하다. 변압기를 단절연 변압기로 채용이 가능하다. 변압기 채용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단절연 변압기죠. 단절연 변압기로 채용이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단절연이 뭐냐? 요 단절연이라는 녀석은요. 단절연이라는 녀석은 단계적인 절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단계적 절연이다. 그러니까 절연을 강도를 조정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 Y결선 그림만 잠깐 그려보면 그때 변압기 한 대로만 따져볼까요? 그려보면 이렇게 Y결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가 무슨 점이겠어요? 중성점이니까 이 중성점은 이렇게 중성선을 뺄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이 중성점은 항상 몇 볼트가 되겠어요? 0볼트죠. 왜 0볼트예요? 지금 누구랑 접속되어 있으니까 대지랑 접속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체로 뭐로 봐도 되죠? 대지로 봐도 되죠. 대지는 전위가 몇 볼트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얘가 0볼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에 의거해서 역기전력 E는 마이너스 M의 뭐야? D T분의 D 파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럼 하고 싶은 말 해보죠. 요 권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당연히 전압도 높아지잖아. 그럼 얘는 전위가 0볼트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 900볼트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요만큼 감았다. 그럼 여기는 몇 볼트겠어? 300볼트가 될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우리가 감았다. 여기서 요만큼 우리가 했다. 분수를. 그럼 얘가 600볼트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다 감았다. 그럼 여기서는 전부 다 몇 볼트가 되겠어? 이렇게 900볼트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야? 부하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누굴 통해서? 절연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 걸면 300이 걸릴 것이고 요만큼 걸면 600이 걸릴 것이고 요만큼 걸면 몇 백이 걸려? 900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요게 가능한 이유가 얘 때문이죠. 얘 때문이잖아. 중성점에 단계적 절연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중성점에 뭐가요? 전위죠? 중성점의 전위가 몇 볼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0V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자련 변압기로 채용이 가능한 거죠.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권수의 절연 레벨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야. 다섯 번째인가요? 자, 다섯 번째.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호 계전기라는 게 있죠. 이 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죠. 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뭐한다? 확실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 계전기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보호 계전기라는 게 뭐야? 현재 이렇게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락전류가 지금 이렇게 접지도체를 타고 그럴 텐데 그 접지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 계전기가 있어. 그 계전기를 보호 계전기를 할 거고, 그때 이 보호 계전기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검출부가 있다. 이 검출부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른다? ZCT라고 불렀어.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영상 변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공부하기를 이 영상 변류기를 우리가 뭐라 불렀다? 검출부 이렇게 불렀고, 그러면 이 검출이 맞는지를 확인했으니까 얘가 사고인지 사고가 나지 않는지를 판정하는 판정부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고장이 났으니까 동작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TC 동작부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누구를요? 10이라는 차단기를 열어버려야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호계전기 시스템 해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검출부, 그 다음에 판정부, 그 다음에 동작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누가 열어버려? 차단기가 열린다 소리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 모든 고장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다 일로 간다고. 어디로? 접지도체로. 그러면 이 접지도체에 이 지락사고 시 영상분 혹은 지락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부인 보호계전기를 설치한다면 무조건 이 검출부는 동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한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성점에 뭐다 여러분들? 접지 목적이죠. 실기시험 때 중성점에 접지 목적 쓰라고 해. 그럼 일단 벌써 3개 쓸 수 있겠네. 일선 지락사고 시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계통 내 절연 레벨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죠. 그럼 이 확실한 이유가 뭐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거죠. 고장 전류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 고장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일로 간다고. 접지도체.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동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고장이 나면 모든 고장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고장 전류가 들어가는 순간 이 고장 전류 때문에 앙페리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무조건 자속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속이 무려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왜요? 이 고장 전류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배웠죠. 전류는 반드시 누구에 필요하니까? 자속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전류가 커진 만큼 반드시 누가? 자속도 굉장히 커질 거야. 그러면 이 자속도 굉장히 크단 소리야. 그럼 만약에 인접해 있는 통신선이 이 주변에 있다면 이 자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통신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야. 이렇게 고장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선에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유도 장애가 반드시 발생하죠. 통신선 유도 장애가 뭐한다 여러분들? 발생한다. 통신선 유도 장애가 우리가 발생한다. 이 말인 거죠. 꼭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야. 그럼 이렇게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는 소리는 제3 고조파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 고조파가 제거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Y결선이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을 비교했을 때 요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가 될 것이고 위상차가 몇 도를 의미하죠? 30도를 의미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동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조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Y결선은 선전류와 누구랑? 상전류랑 비교했을 때 그 크기는 어쩐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하지만 위상차는 우리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죠? 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전류가 곧 선전류랑 똑같으니까 고조파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므로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덟 번째
기전력의 파형은 왜곡된다. 왜곡되지 않는다. 왜곡된다. 지금 요 세 개인가요? 요 세 개는 비접지랑 반대죠. 그러니까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무조건 3거조파가 나와. 그러면 통신선 유도장애도 나와. 그러면 기전력의 파형은 찌그러져. 근데 3거조파가 나오질 않아. 그러면 기전력의 파형도 왜곡되지 않고 통신선 유도장애도 나오지가 않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얘는 비접지와 반대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우리가 무방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 9번째, 또 얘도 중요하죠. 과도 안정도죠. 이 과도 안정도로 하죠. 이 과도 안정도가 좋다, 나쁘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과도 안정도는 나쁘다. 그럼 우리가 안정도는 뭐냐? 임의의 송전선로에서 그 계통의 부하에게 전력을 최대로 보내줄 수 있는 한도야. 그 한도 중에 종류가 다양했죠.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태 안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도 안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동태 안정도.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도 안정도가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요 삼상부하에 이렇게 지금 달려있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 삼상부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계통에 나무가 있었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가정했을 때 이 나무가 전선을 닿아버리겠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송전선로니까 이 전선 자체가 나전선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나무가 나전선을 딱 붙이는 순간 어때? 이게 곧 사고가 발생하죠. 그 사고를 우리가 지락사고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럼 지락사고가 났네요. 그러면 지락사고가 났으니까 지락전류는 전부 다 몽땅 어디로 간다고? 접지도체를 타고 흐른다고. 그럼 접지도체는 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호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검출을 하고 판정을 해서 동작을 하고 나서 결국에 뭐가 떨어져? 무조건 차단기가 떨어지죠. 그럼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이 계통에 있는 부하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럼 혹시 말해봐야 이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사고죠.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장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접지 도체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개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동작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무조건 차단기가 어떤다,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과도 안정도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접지에서 최고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요게 가장 큰 단점이야. 그리고 장점을 본다면 당연히 일선 지락사고 시 이상전압이 어쩐다, 여러분들? 루트 3배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니까 신속하게 차단기가 떨어져서 장점은 있어.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말을 좀 들어보니까 요 직접 접지는 가장 큰 이유가 누가 크기 때문에 요 고장 전류이자 요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이 또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이러한 장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우리가 앞으로 뭐냐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10분 있다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배울 텐데 앞으로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인 반대와 소호 리액터 특징이랑 완전히 반대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만 잘 외우시게 되면 이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소호 리액터 특징도 따라오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우리가 소호 리액터 접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